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이고 결혼 5년 차의 여성입니다. 남편과 저는 사회생활을 하다가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부모님과 일하는 식당에 점심시간마다 자주 찾아오던 남편은 어느 날 저에게 자신이 살면서 한 번도 이런 말을 부끄러워서 해본 적이 없는데 그쪽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제가 보고도 또 보고 싶어서 3개월이나 이 식당에 온 거라고 말을 꺼내더라고요. 저는 진짜 몰랐거든요. 남편 회사 근처에 있는 식당이라 그저 자주 오는 남편을 보고 우리 식당밥이 입맛에 맞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남편은 근처에 번듯한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긴 했지만 사실 그렇게 좋지 못한 대학이었고요. 딱 봐도 남편은 이미지가 연봉 높은 대기업에 다닐 것 같아서 없지 않아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생각 좀 해보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남편은 처음이 너무 힘들었지 저에게 마음을 표현한 이후부터 더욱 안달이 났는지 이제는 점심이 아니라 저녁까지 찾아와서 매일같이 한 번만 자기랑 데이트하자고 졸라댔었습니다. 결국 저의 부모님도 알게 되시고는 너털웃음을 지으시면서 그래 저렇게 매달리는데 한 번은 만나 줘보라고 말씀하시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기회는 줘도 되지 않겠냐는 말에 저는 기회는 무슨 그저 너무 잘난 사람이라 내가 나중에 까일까봐 걱정이라는 말에 부모님이 쓴웃음을 지으시더군요. 그렇게 남편의 성화에 못 이겨 데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식당 근처가 회사촌이라 회사 직원인 줄 알았던 남편은 회사 직원이 아니라 알고 보니 한 회사를 이끌어가는 대표더라고요. 물론 직원이 아직 8명밖에 없는 조그마한 스타트업 회사 대표라고 그리 큰 것도 아니라는데 월 매출이나 순이익은 들을수록 제가 상상도 못 해본 수준이었고 학교 또한 명문대를 졸업한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첫 만남 이후에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진짜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자기와 너무 차이가 나서 부담된다니까. 밤에 남편은 저를 찾아와 손을 붙잡고 잠시 끌고 나가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모자란 인간이라서 안 된다면 이해는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너무 차이가 나서 부담된다고 거절하는 건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나는 내가 잘났다고 자랑한 것도 없고 그저 정말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걸 말한 것뿐이고 누구를 만나든 정말 내 자신이 떳떳하고 싶어서 그런 거였다는 말에 저는 남편에게 말하길 제가 당신을 만나면 제가 떳떳하지 못하다니까 그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내가 채워주면 되지 않냐고 내가 그만큼 잘하면 되지 않겠냐는 말로 무작정 저를 설득하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의 끈질김도 끈질김이었지만 그렇게 자꾸 매달리니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이 맞는지 어느새 남편에게 정이 들어버려서 끝내 사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사귀면서 제 속마음은 내심 그저 저를 한두 달 만나다가 지치게 되면 금방 헤어지겠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생각과 다르게 저희는 1년이라는 시간을 만나게 되었고 남편은 저에게 프로포즈까지 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입 밖에 내뱉었던 대로 여자들한테는 숙맥인 수준이라 처음 본 여자한테 말 건다는 건 진짜 상상도 못할 수준이었지만 책임감이 엄청 강해서 자기가 한 말은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노력하는 남자였습니다. 이런 남편의 좋은 성격이 결혼을 하고 나서 저에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줄은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전셋집도 있고 그냥 저보고 몸만 들어와서 살라고 청혼했는데 그게 어디 말처럼 쉽나요? 저의 부모님도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건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안 그래도 남편에 비해서 모자란데 그렇게 정말 몸만 갔다가는 시댁에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모른다고 남편을 오히려 타박하시며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말씀하셨고 그러곤 제 어머니는 무언가 깊은 곳에서 고이 간직하던 걸 꺼내보시더니 저희 예비부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 결혼을 지원해 주려고 정말 고이고이 조금씩 모아둔 돈이라며 1억이 들어있는 통장과 도장을 내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걱정되었던 건 바로 떨리고 떨리던 시댁이었죠.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남편과 도련님 그리고 시부모님들이랑 첫 대면을 한 날이었는데 다들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는데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과 너무나도 모자란 제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대놓고 무시하고 면박을 주시더군요. 시댁이 잘 사는 줄 알았지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 스스로가 성공해 나가는 과정이라 본인 전세와 집 그리고 모은 돈이 꽤 있을 뿐이지 시댁은 그저 평범한 집안이었고요. 남편이 버는 돈의 일정 부분을 시댁 살림살이 넉넉해지도록 지원해주는 수준이었습니다. 시댁의 차와 가구, TV 등 전부 다 남편과 도련님이 해준 거더라고요. 도련님도 남편이랑 성격이 많이 닮았는데 무려 동생은 의사였거든요. 이 집은 자식 농사를 진짜 잘 지은 케이스였고 다행히 아들 둘 다 성격은 시아버지를 닮아서 책임감이 강하고 약자를 돌보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 일세를 엄청나게 부리는 여자였습니다. 첫 만남부터 제가 그리 마음에 안 드는 걸 대놓고 표현했지만 상견례에서 부모님 앞에서까지 그럴 줄은 몰랐어요. 상견례 식당에서 종업원이 음식을 가져다 주자 음식 장사하는 것들은 몸에서 음식 냄새가 배어서 근처에만 가도 코가 막힌다는 말을 저한테 대놓고 할 정도였죠. 저밖에 못 들어서 다행이었지 누가 봐도 저와 제 부모님을 비하하는 발언인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서운해서 나중에 그런 사실을 남편에게 말하자 남편은 제가 잘못 들었겠지라며 믿지 않더군요. 자기 엄마가 돈은 좀 밝혀서 그렇지 그런 경우 없는 소리를 하시진 않을 거라면서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잘못 들은 거라고 세뇌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는 부모님 식당에 나가서 일을 하자 시어머니는 어느 날 저를 불러서 언제까지 그 부엌대기 같은 천한 일 계속할 거냐며 그것도 자기 아들 회사 근처에서 직원들한테 부끄럽게 뭐하는 짓거리냐며 저를 보자마자 소리를 질러대더군요. 저는 시어머니의 울음장에 순간 주눅이 들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 심지어 시어머니가 말하는 욕을 다 듣고 있다가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 직원들 다니는데 이러고 있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했다고 하니 부모님께서도 그럴 수도 있겠다며 너도 그냥 가정주부로 이제 살으라고 우리도 이번에 건물 계약 기간 끝나면 옮길 거라고 하시더군요. 사실 저 때문에 옮긴 거였죠.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는 저의 부모님을 찾아가 말리려 했지만 막무가내로 진짜 부모님은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았나 봅니다. 남편은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저보고도 애 낳고 집에서 아이 육아에 힘써주면 훨씬 더 좋겠다며 자신이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일을 안 나가게 된 남편은 바르게 아이를 가지고 싶어 했고 그렇게 저는 2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집에서 쉬고 있는 게 그리 못마땅한지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저를 매일같이 불러대더군요. 저희 집에서 시어머니 집 가려면 나름 거리감 있는 1시간 거리인데 그걸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같이 불러대서는 저에게 말하길 더 잘하는 일이나 한번 해보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니까 시어머니는 저에게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얘가 왜 이리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음식 만들고 청소하고 그게 너가 식당에서 하던 거잖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저를 그때부터 자기 신무처럼 부려먹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차비조차도 안 주면서 줄곧 불러내서 저를 막무가내로 부려먹었습니다. 그래도 배가 부르기 전까진 참았는데 어느덧 임신한 배가 점점 불러오고 제가 점점 몸이 무거워서 아이 때문에 몸도 무겁고 겁이 난다고 집에서 좀 쉬고 싶다고 말을 해도 시어머니는 저한테 소리를 질러대며 지금 시어머니 말 무시하냐고 그깟을 하나 배웠다고 요새 떠는 거냐고 누구는 애 안 낳아봤냐고 꾀병 부리지 말고 당장 튀어오라는 말에 어쩔 수 없이 끙끙대며 몇 번 더 가게 되었고 뒤늦게나마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 시어머니랑 대판 싸운 걸로 합니다.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제가 출산하기까진 안 불렀지만 남편에게 요구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매달 남편이 200만 원이나 용돈을 시어머니한테 챙겨주는데도 불구하고 생일이면 명품백을 받고 싶다는 등 누구 가족이 이번에 1000만 원 들여서 하와이 여행을 갔는데 그렇게 좋았다는 등 비행기에서도 좌석 등급 중에 퍼스트 클래스가 그렇게 좋다면서 남편을 계속 압박하는데 저는 문득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랑 남편 아들은 저렴한 이코노미 좌석을 타고 어머니 아버지만 그 비싼 돈 있어도 타기가 부담된다는 1000만 원도 넘는 퍼스트 클래스 좌석을 끊어들여서 유럽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 퍼스트 클래스 좌석을 타고더니 앞으로 자기는 싸구려 저렴한 좌석은 못 타겠다며 좁디 좁은 이코노미 좌석을 타고 온 저희 부부에게
어찌나 자랑을 하는지 진짜 배알이 꼴리더라고요. 남편이 버는 돈을 마치 자기 주머니처럼 생각하며 남편을 만날 때마다 수시로 요즘 돈은 얼마나 들어오는지 물어보던 시어머니. 지금 다시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립니다. 압니다.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지요. 돈 버는 남편이 그렇게 가만히 있는데 제가 시어머니랑 머리끄덩이 잡고 그렇다고 싸울 순 없었어요. 아니 미련하고 바보라서 용기가 안 났었던 게 맞았습니다. 그렇게 5년을 살았는데 둘째 도련님께서 드디어 장가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도련님과 같은 의사라고 하더군요. 저희 둘째 도련님도 바보라고 해야 될지 착하다고 해야 될지 자신이 의사가 돼서 버는 모든 돈을 모두 시부모님께 맡기고 그 통장을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다 관리했다고 하더군요. 웃긴 게 결혼할 때 이 미친 시어머니가 그 둘째 도련님의 돈을 다 써버려서 집안이 아주 발칵 뒤집히며 난리가 났었죠. 뭐 시어머니 말로는 주식 투자한다고 어디 넘어가서 묻어놨는데 지금 5분의 한 토막이 되어서 뺄 수가 없다며 난리치는 시어머니에게 시아버지가 이혼한다고 소리 지르고 집안이 아주 개판 난리가 났었습니다. 결국 착한 아들 둘이 그런 아버지를 말리고 도련님은 돈이야 뭐 다시 벌면 된다 말하고 제 남편이 급한 대로 일단 도련님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정말 이 사건 덕분에 그동안 시어머니가 관리하던 도련님 통장 그대로 돌려받았다네요. 새로 들어온 동서는 누가 봐도 저와는 완전 다른 당당하고 멋진 여자였습니다. 정말 저 같은 여자랑은 차원이 다른 본인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매사에 넘치는지 기죽지도 않고 자신감 있게 답변을 다 했고 시어머니는 그런 동서가 마음에 안 드는지 동서가 나가고 나서 이죽이면서 한다는 말이 어디 어린 것이 새파랗게 눈을 뜨고 또박또박 말대꾸를 하냐며 혼잣말을 하는데 참 진짜 자기 꼴을 모르더군요.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어줍잖은 동서 길들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한테 한 짓거리를 동서한테 똑같이 하려 했지만 동서는 저와 다르게 만만치 않았어요. 시어머니 전화를 대놓고 무시하며 일한다고 바쁘다고 받지도 않았어요. 그 이후로 동서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말하길 형님 그동안 어떻게 이런 걸 당하고만 사셨냐며 자기는 절대 이렇게 못 산다고 말하더군요. 그때부터 동서와 시어머니의 신경전이 시작되었죠. 시어머니는 대놓고 둘째 도련님 돈들을 들고 가려고 하셨고 맨날 명품이다 어디 가고 싶다고 말하면 동서는 결혼할 때 한 푼 안 보태주셔놓고 바라시는 게 너무 많으시다고 면박을 주더군요. 진짜 옆에서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대박.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그 말을 듣고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서는 시어머니 말이 말 같지 않냐고 소리를 질러댔고 동서 역시 앉은다는 말투로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말을 듣죠. 어머님이 어디 나가서 1,000만 원 벌어와 보세요. 자기들 결혼식에 주식 도박질이나 하시다가 아들 돈까지 다 날려서 사실상 도움 하나도 준 것도 없으시면서 맨날 명품의 해외여행에 현실적으로 드라마 좀 그만 보시고 이제는 좀 정신 차리시라고 동서가 시어머니에게 쏘아붙이자 내심 저의 남편과 둘째 도련님도 맞다고 생각하는지 동서를 말리기는커녕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자 시어머니는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 된다고 하더니 갑자기 짐을 싸서 나가버리더군요. 와, 그날 동서랑 전화하면서 너무 속이 시원해서 고맙다고 했었죠. 그러더니 결국 사고를 쳤습니다. 이 미친 시어머니가 둘째 도련님 집에 찾아와서는 도련님한테 전화해서 음식을 사왔는데 정말 맛있는 거라고 집에 놔두고 갈 테니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받아서 아무도 없는 집에 문 따고 들어가 옷과 반지랑 돈 되는 귀중품 싸그리 도둑질해서 나간 거였죠. 뭐 자기 딴에는 자기 아들과 며느리가 고소하겠냐 싶었겠죠. 화가 나서 저질렀다는 건 아는데 저희 동서가 보통 동서인가요?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잡혀 들어가자 장난이었다고 했지만 이미 몇 개는 팔아서 돈까지 쓰기도 했는데 화가 나서 저질렀다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시어머니는 동서를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니네 부모가 얼마나 막대 먹은 부모들이길래 자식 새끼들도 이따위로 키웠냐고 말하며 갑자기 동서 뺨을 때렸고 동서는 맞자마자 그대로 시어머니의 뺨을 한 대도 아니고 2대를 후려갈겼습니다. 동서의 이런 행동까지는 전혀 생각 못한 시어머니는 자기의 빨개진 뺨을 두 손으로 당황해하며 부여잡았고 그 시어머니를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동서는 말하였습니다.
지금 시어머니가 선을 넘어도 제대로 선 넘은 거라고 절대 합의란 없고 무조건 감옥 보낸다고 말하자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뺨 맞은 현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은지 멍하니 있더군요. 저는 내심 속이 시원하면서도 저 역시 뺨까지 때릴 줄 몰랐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가 도가 지나치게 선을 넘은 건 맞았으니까요. 속으론 박수라도 치고 있었네요. 도련님과 남편도 시어머니가 명확히 잘못한 거라 뭐라 말도 못하고 속은 시원한 것 같긴 한데 자기를 낳아준 엄마니까 표현은 대놓고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자 시아버지는 막내 도련님 보고 미안해 내가 달래주라고 말씀하시며 저에게도 집에 일단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시아버지는 동서에게 연락해 이번 일은 시아버지 얼굴을 봐서라도 한 번만 없던 일로 하자고 해서 탄원서하고 잘 처리했고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 진짜 쥐 죽은 듯이 삽니다. 시아버지가 한 번만 더 집안 분란 일으키면 쫓아낼 거라고 으름장 났다네요. 저희한테 연락도 안 하고 이제 시댁 집에 가면 시어머니는 그냥 조용히 식사만 하고 쥐 죽은 듯이 지냅니다. 자만을 높은 줄 모르고 날뛰시더니 모두가 자기 편 안 들어주고 도둑질하다가 며느리한테 뺨까지 맞고서야 정신을 차리다니 동서의 시원한 성격이 참 부럽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